2차 방정식의 한 실근이 t이고 이 구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위쪽으로 96만큼 이동시킨 함수의 한 실근이 얘보다 작은 실근 이렇다. b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뭔가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2차 함수는 이 2차 함수를 평행 이동했죠. 그럴 때 어떤 근에 대한 정보를 주고 b에 대한 특정한 상황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저 그래프를 좀 여유 있게 이렇게 그려주고 이것을 위쪽으로 96만큼 이동시킨 함수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대칭축은 2분의 a죠. 얘가 x제곱 빼기 ax 빼기 b이고 얘는 위쪽으로 96만큼 이동시킨 이 함수인데 예를 들어서 얘의 근이 여기가 t인데 여기가 t-4라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요 위치가 t일 거고 t-4는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쓰기 위해서 뭐 굳이 표현하진 않아도 되겠지만 그냥 이렇게 쓸게요. t-4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알 수가 없다. 어찌되었든 이 근이 하나가 t라면 이 함수의 또 다른 근은 대칭축이 2분의 a니까요. 2분의 a니까 a-t라고 하면 되고요. t-4의 또 다른 근은 대칭축을 이용하면 a-t 플러스 4, 즉 얘와 얘를 더했을 때 a가 되도록 또 얘와 얘를 더했을 때 a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과 여기 얘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기서 파악을 해야겠죠. 마이너스 b는 두근의 곱수로서 t와 a 마이너스 t의 곱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b 플러스 96이죠. 마이너스 b 플러스 96. 그래서 마이너스 b 플러스 96은 t 마이너스 4 그리고 a 마이너스 t 플러스 4. 여기서 이제 b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긴 하지만 t를 찾아서 b로 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t를 찾아서 b로 가는 식. 자, 그렇다면은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얘를 빼는 식으로. 자, 그렇게 되면 96은 이라고 한 다음에 이제 얘에서 얘를 빼게 되니까 빼면은 마이너스가 적용돼서 t에 a-t 얘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전개를 해볼까요? 전개를 하면 t제곱에 at 그 다음에 a에 t-4 t-4의 제곱이 됩니다. 제곱이 돼요. 그래서 먼저 계산을 하면요. 계산은 제가 조금 빨리 해볼게요. 계산을 좀 빨리 해보면 여기가 8t a를 t로 t를 a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겠다. 자, 4로 나눠봅시다. 4로 나눠버리면 96은 24가 될 거고요. 여기는 2t 빼기 a 빼기 4. 자,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 보면 여기 마이너스 b하고 나왔죠. 그러면 b는 뭐가 됩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b는 t에 t 빼기 a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를 이용하자. 그래서 마이너스 a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a는 여기를 보면 마이너스 a는 28 마이너스 2t가 됩니다. 묻혀라 보세요. 28 마이너스 2t가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를 더해줬다라고 보는 게 편하겠다. 자, 그러면 여기는 t에 마이너스 t 플러스 14가 됩니다. 자, 그래프를 이제 그려서 마무리 작업을 할게요. t가 이 결과물은 b이고 t가 근이 0과 14입니다. 따라서 t가 7일 때 최대값을 갖네요. t가 7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아, 제가 잘못 썼네요. 여기 마이너스 t 플러스 28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28이고 그럼 여기가 14일 때니까 최대값은 14일 때 14의 제곱 196을 갖는다. t가 14일 때. 문제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문제를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이 함수의 근을 주었고 또 이 함수의 근을 주었는데 구조상의 차이를 한번 보면 상수항 정도 차이가 있다. 아, 그거는 이 이차 함수를 위쪽으로 96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그런데 구조상 두 함수의 대칭축이 똑같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한 근이 t면 또 다른 근은 a-t다. 이걸 이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의 근이 t-4면 또 다른 근은 a로부터 t-4를 뺀 것이다. 대칭축을 이용하는 게 첫 번째 키였던 거죠. 첫 번째 키였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 상수항입니다. 상수항은 왜 상수항을 봐야 되는가? 두 근의 곱시니까. 그래서 두 근의 곱수로서 공통된 부분이 보이더라. 그래서 저는 이 단계에서 밑에서 위 값을 빼서 숫자가 나오도록 하면서 t와 a 간의 관계식을 찾아냈어요. t와 a 간의 관계식을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식이 정리가 대략적으로 되었는데 맨 처음 b를 봤더니 b에서 보니까 여기 b를 봤더니 t와 a로 표현이 되더라 이겁니다. t가 한 번이라도 더 썼네요. 따라서 a를 t에 관한 식으로 좀 바꾸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a를 t에 관한 식으로 바꿨다. 결국 b는 처음 주어진 방정식의 근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되었다. 근에 관한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b를 t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서 근과 근의 중간 지점이 대칭축이니까 근과 근 사이의 중간이 대칭축이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그러면 t가 어떤 값일 때 b가 어떤 값을 갖는구나 이런 정보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3루트이다. 자, 이거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데요. 수원 같은 데라든지 지수로 구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앞으로도 이제 수능 공통 영역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직선이 어떤 함수와 만났을 때 교점 사이 거리가 3루트이다. 이때 이 기울기가 중요합니다. 이 도형이 어떤 도형이었든 간에 기울기 1짜리가 나왔고 이렇게 이제 일반화를 시켜볼게요. 어떤 직선의 기울기가 m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얘와 얘의 b는 1대 m의 b를 갖습니다. 1대 m의 b를 가져요. 그럼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죠. a, ma. 그러면 d는 루트 1 플러스 m제곱의 a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그럼 이 길이를 뽑아낼 수 있어요. 1 플러스 m제곱의 d 이렇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너무 추상적이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기울기가 1이었죠. 기울기가 1이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3루트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45도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3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어떤 함수를 기울기 2짜리가 지나갔다 합시다. 기울기 2짜리가 지나갔다. 그러면 여기처럼 3루트 2를 안 주고 3루트 5를 줄 거예요. 그래야 1, 2. 그러면 이 길이가 3일 거고 이 길이는 6이겠구나. 3 곱하기 1, 3 곱하기 루트 5. 이런 방식으로 이 교점 사이의 거리를 주게 되면 이 교점 사이의 x좌표 간의 간격과 y좌표 간의 간격을 우리는 활용할 수 있다. 이 문제에서는 보통의 경우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요번에 2022년도 3월 고3 모의고사에서도 나왔어요. 13번인가에 나왔는데 그때도 직선 기울기 1짜리를 주긴 줬는데요. 가끔은 기울기 2짜리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 가지 가능성상 길기에 관하여 교점과 교점 사이 거리를 안다면 이 두 점의 x좌표 간의 간격, y좌표 간의 간격을 바로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이제 활용해서 뭔가를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등변 삼각형. 두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점의 중점을 지나면서 수직선을 긋게 됐을 때 이 직선이 누굴 잡더라도 항상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다시요. 두 점이 주어졌을 때 두 점의 중점을 지나면서 수직인 직선, 이 직선이 누굴 잡더라도 각 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게 되면서 이러한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근데 그 점피가 어디 위에도 있어야 된다. 함수 위에도 있어야 된다. 그걸 이용해서 점피의 좌표를 찾자. 이렇게 문제를 해석하고요. 이제 구체적인 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해석을 이제 끝냈고요. 문제 풀이를 하게 되면 이제 여기 간격이 3이구나. 즉 교점 간의 x좌표 간격이 3이다. 이거를 이용하자는 얘긴데요. 자, 그러면은 2 빼기 x제곱과 x 플러스 p를 연립합니다. 연립해서 오른쪽으로 넘긴 다음에 근의 공식을 통하여 저는 얘네들이 어떤지를 찾을 거예요. 그러면 근의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 마이너스 1 뿔마가 되겠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9 빼기 4p가 됩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근은 얘가 될 거고, 작은 왼쪽의 근은 얘가 될 테니 근과 근 사이의 거리는 얘인데 이게 3인 거죠. 이게 3인 거죠. 좋은 문제입니다. 출제하기 아주 좋은 문제예요. 아주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p가 0이다 까지 찾게 되고요. 이걸 찾게 되면 결국 직선은 그냥 y는 x였던 겁니다. y는 x였던 거고, 그러면 이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고 이 점은 1, 1이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PA는 PB가 되는 점 P가 어디 위에 있는 겁니까? 2분의 여기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중점을 지나서 수직선을 딱 긋게 되는, 누굴 잡더라도 다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이 직선 위에는. 근데 그 점이 함수 위에 있어라 이런 얘기인 거죠. 어디 있어도 이등변 삼각형은 됩니다. 여기 위에만 있으면요. 여기가 점피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 직선식을 세워야죠. 이 중점은 마이너스 2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얘 길기가 1이니까 얘는 길게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직선인데 이게 2 빼기 x제곱과 만날 때, 그 만날 때 x좌표가 뭐냐는 질문이었던 겁니다. 자, 이걸 왼쪽으로 넘겨서 그럼 x제곱 빼기 x 빼기 3은 0 이렇게 될 것이고, 근의 공식을 통하여 2분의 1 한다면 저는 마이너스라고 쓸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점 중 왼쪽에 있는 거예요. 오른쪽은 실제로 이쪽에서 보면 이쪽에서도 이렇게 잡아서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잡고 이렇게 해서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 있었던 건데,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런 말이 있죠. A에서 B까지 함수의 2차 함수의 그래프 위를 움직이는 점 P 이렇게 했으니까 A에서 B까지 움직인다 그러면 여기인 거죠. 근데 만약 그 말이 없고 2차 함수 위에서 라고 했다면 점 P는 여기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도 있습니다. 오른쪽인 거예요. 그중 저는 왼쪽에 있는 것을 문제 조건상 써야 되니까 이게 여기에서 말했던 얘구나. 그러면 A와 B가 나온 거죠. A는 2분의 1, B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형태가 된 겁니다. 많은 것을 확인하고 풀려날 수 있었던 좋은 문제입니다. 문항들을 좀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실제로 지금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이 단원 심화 유형이 6문항인데 세 문항 단위로 나눠서 찍을게요. 이 문항도 그동안 제가 많이 찍었던 그 영상인데
출제 확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또 한번 자세히 또 설명하겠습니다. 대칭축이 변수인 이차함수입니다. 대칭축이 변수인 이차함수. 그렇다면 그 대칭축이 제한 변형 안에 안 들어가는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갔다면 왼쪽 오른쪽, 들어갔다면 그 구간의 중앙 지점으로부터 왼쪽 오른쪽에 치우친 정도를 다 따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대 최소를 모두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 연습이 되어 있어야 실제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대칭축이 변수인 이차함수로서 최대값의 그래프와 최소값의 그래프가 나온다. 즉 최대값과 최소값이 대칭축에 관한 함수로 표현이 되는 그런 전형적인 변별 문항입니다. 자, 상세히 설명해 볼게요. 자, 함수가 이제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러면 빨리 여러분들은 써볼까요? 구간의 왼쪽과 그 다음에 구간의 오른쪽 그리고 중앙 지점. 자, 이 문제는 좀 골탕을 먹이려고 정수로 안 떨어지게 했네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중앙 지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아래로 블록이니까, 자, 이러한 경우와 그 다음에 이러한 경우, 그 다음에 이러한 경우, 그리고 이러한 경우로 생각해야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 대칭축이 왼쪽 경계에 치우친 경우와 대칭축이 상대적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벗어난 경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봐야 되는데, 자, 함수식을 좀 써놓겠습니다. 함수식이 문제가 보이나 모르겠네요. 함수식이 x-2분의 필요에 따라서 대입을 할 때는 얘가 편하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 함수가 편할 때는 얘가 편하겠다. 자, 그래서 대칭축이 지금 2분의 k입니다. 2분의 k죠. 그래서 이 대칭축 2분의 k가 마이너스 3보다 왼쪽에 있다면, 이 얘기죠. 그럼 그때는 최대값이 2에서입니다. 그리고 그 2에서 값이 마이너스 2k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3에서죠. 마이너스 3에서다. 대입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대칭축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뭐는 못 넘습니까? 주어진 구간의 중간 지점은 못 넘은 상태예요. 그러면 최대값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최대값은 바뀌지 않았고 최소값만 대칭축에서의 함수값이 됩니다. 아래로 블록에선 최소값은 안 변해요. 최대값만 변하지. 이제 중간 지점을 넘어섰습니다. 대칭축이, 이거 조심해야 돼요. 2분의 k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표현할 때는 마이너스 6 이상,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대칭축이 마이너스, 중간 지점 넘어갔지만 오른쪽 끝인 2는 못 넘은 상태. 그렇다면 마이너스 1 이상 3 미만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경우에 최소값은 안 바뀌지만 최대값이 바뀝니다. 최대값이 이 경우에는 f-3이 됩니다. 이거 뭐 이렇게 마이너스 3에서 함수값은 6 플러스 3k군요. 6 플러스 3k 가져오면 되죠. 그래서 왜 이렇게 정리할까라는 것도 생각하면서 좀 흉내를 내줘야 돼요. 자, 마무리 단계에서는 이제 대칭축이 이제 벗어났습니다. 오른쪽 경계마저도.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 대칭축이 제한 변형 바깥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안에 있었으면 중간 지점의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줘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최대값은 여전히 같고요. 최소값은 F3이 됩니다. F3은 아까 계산이
됐죠? F3 맞나? F 마이너스 3이요. 잠깐만요. 최대값은 F 마이너스, 이거 자꾸 숫자 때문에 헷갈리네요. 최대값은 F-3이 맞아요. F-3이 맞고, 최소값이 2에서죠. 여기가 2니까, 아까 2는 여기서 계산했죠. 1 빼기 2K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숫자들이 좀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약간 화면 전환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계속 해야죠. 이제 마무리 해야 됩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의 그래프를 이제, 그려볼게요. 최대값과 최소값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K에 따른 최대값 그래프를 이제 그려야겠는데, 지금 보면 최대값은 결과적으로 여기 보시면 F2, 1-2K, 1-2K를 어디까지 가나 봤더니 마이너스 1까지 갑니다. 마이너스 1까지 갑니다. 마이너스 1일 때가 얼마냐면 3이에요. 마이너스 1 때가 3인데 이렇게 쭉 갔던 거죠. 이게 최대값의 그래프로 온 건데, 자, 마이너스 6이었을 때는 얼마쯤 됩니까? 13쯤 되나요? 어쨌든 최대값은 1-2K로 쭉 갑니다. 1-2K로 가다가 이제 마이너스 1 오른쪽 넘어간 다음부터는 이제 기울기가 얘보다는 더 가파른 녀석으로서 0일 때 6이니까 이렇게 가는 녀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 이게 최대값 그래프다. 완만하고 상대적으로 완만 가파른데 제가 지금 표현을 잘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소값을 보면 최소값은 어디까지 마이너스 6까지죠. 마이너스 6일 때가 얼마니까 6, 3, 18 마이너스 12쯤 되네요. 그래서 얘가 6-3K 6-3K예요. 6-3K 맞나? 6 플러스 3K네요. 6 플러스 3K 6 플러스 3K 6 플러스 3K 얘가 지금 6 플러스 3K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림이 좀 별로 안 좋긴 한데 그냥 대략적으로 그렇다 이 정도만 합시다. 여기까지 제 최소가 여기는 마이너스 12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6으로부터 좀 그림이 좀 안 좋긴 한데 마이너스 6으로부터 4까지는 이러한 이차함수를 갖네요. 마이너스 6으로부터 4면 상대적으로 뭐 이 정도쯤 되겠네요. 이 정도쯤 되겠네요. 그래서 4일 때 얼마죠? 4, 4, 16 마이너스 7쯤 되겠네요. 마이너스 7쯤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4 이상부터는 1-K 여기 있던 거를 받아서 이렇게 간다. 이게 최소값이다. 자, 그런데 문제로 이제 다시 한번요. 문제를 봤더니 최소값이 마이너스 4일 때 그때에 대해서니까 제가 그림이 이게 좀 별로 이쁘게 그려진 것 같지가 않아서 어차피 마이너스 4일 때는 아마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면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쪽이 마이너스 6이었고 이쪽이 4일 때였는데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7이었죠. 지금 최소값이 마이너스 4일 때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때는 이 두 개의 지점이 있죠. 두 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두 개의 지점이 있고 마이너스 4분의 K제곱 빼기 3 얘가 마이너스 4가 될 때를 묻고 있어요. 그러면은 K제곱이 4일 때다. 즉 두 개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2와 2일 때긴 한데 질문에서는 그때 최대값이 뭐냐라는 얘기예요. 그때 최대값이 뭐냐. 만약에 지금 잠깐 문제를 보면 지금 K제곱 M제곱의 최소값이 뭐냐고 그러는데 K제곱은 4로서 일정합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최대값의 제곱의 최소값을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K제곱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상태에서 얘가 일정한 값이 아니다라는 것은 선택하라는 얘기죠. 무엇을 선택해라? 최대값이 두 개가 나올 텐데 즉 마이너스 2일 때와 2일 때 최대값 두 개가 나올 텐데 그 둘 중에서 작은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작은 게 무엇이냐. 자, K가
마이너스 2였다면 K가 마이너스 2였다면 그때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가 요 범위에 들어가죠.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때의 최대값은 5예요. 그때 최대값은 5입니다. 그런데 K가 2가 되면 요 범위로 가죠. 이때는 3, 2, 6, 12가 됩니다. 이때는 최대값이 12가 돼요. 그럼 더 작은 것은 얘죠, 얘입니다. 질문은 K제곱, M제곱을 묻고 있었으니 저는 K제곱 더하기 M제곱에서 4 더하기 25, 29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문항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문항을 정리해 보면, 이 이차함수는 대칭축이 변수로서 대칭축이 변수이므로 최대값과 최소값이 대칭축에 관한 함수로 표현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제한 변역 안에 대칭축이 안 들어가는 경우와 들어가는 경우, 들어가면 왼쪽이 치우치는 경우, 오른쪽이 치우치는 경우, 왼쪽이 치우치는 것과 오른쪽이 치우치는 것으로 최대값은 바뀐다. 최소값은 바뀌지 않지만 그거에 맞춰서 최대값의 그래프와 최소값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최소값이 주어졌을 때 그거에 대응되는 최대값도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문제에서는 더 작은 최대값이 뭐였냐? 결국 이 문항은 최대값의 최대값, 최대값의 최소값 이런 문항들 혹은 최소값의 최대값, 최소값의 최소값 이런 문항들도 충분히 물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문항.